2025년 1월 폭설로 인천공항이 마비되었던 그날 미쉐린 투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마이클은 비행기가 8시간이나 지연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마이클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동한국인은 수익금의 10%를 유기묘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고든 램지 바 수석 셰프 마이클 워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올해 1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도쿄와 서울의 미쉐린 레스토랑을 순방하는 아시아 투어 일정 중이었죠.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려던 그날 기록적인 폭설로 인천공항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8시간이나 지연되었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저는 공항 근처에서 발이 묶였어요. 저는 미쉐린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15년간 일해왔고 세계 3대 미식 대회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레스토랑 평가 점수를 매기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제게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그저 김치와 비빔밥 정도였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이나 분식은 제대로 된 요리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한 끼에 약 26만 원인 157파운드를 받는 코스 요리를 만들어왔던 제가 그날 공항 근처 작은 골목에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지 공항 직원이 추천해준 할매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 때문에요.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먹을 수 있는 한국 분식이 최고예요 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테이블 5개가 전부였죠. 주방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모든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런던의 제 레스토랑은 하루 평균 47명의 스태프가 근무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솔직히 위생이나 맛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맛본 음식이 지금까지 제가 알던 모든 맛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추운데 이거라도 먹고 가세요 하며 건네주신 따뜻한 어묵 국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처음 맛본 것은 할매 특제 비빔튀김이었습니다. 튀김을 집어들고 씹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5년간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연구해온 완벽 튀김 공법으로도 구현하지 못한 바삭함이었죠. 놀라워서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보았더니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손님들 생각하면서 정성껏 하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단순한 정성 이상의 것이 보였습니다. 튀김옷의 바삭함이 유지되는 시간이 놀라웠거든요. 보통 튀김은 식으면서 본연의 바삭함을 잃기 시작하는데 할머니의 튀김은 57분이 지나도 첫 바삭함의 92%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제가 근무하는 미쉐린 레스토랑의 수치인 평균 32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최신형 배달 전용 포장 시스템이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서도 주문 조립 포장까지 평균 12분 만에 처리하시더군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배달 앱 리뷰를 보니 평점이 4.92, 월 평균 주문량이 3,200건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여쭤보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나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저는 매일 미쉐린 스타와 세계 랭킹을 생각하며 요리했는데 이분은 오직 손님만 생각하시는 거죠. 얼마나 제 마음가짐이 부끄럽던지. 할머니의 레시피는 과학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전분 배합 비율을 분석해보니 일반 튀김보다 수분 보유력이 37% 높았고 기름 흡수율은 오히려 28% 낮았습니다. 이건 현대 식품공학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4시 30분부터 재료 손질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간에 맞춰 시장 상인들이 가장 신선한 재료를 따로 챙겨오신다고 합니다. 30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맺어진 인연이죠. 런던의 최고급 식자재 공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보다 이런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신뢰가 더 특별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장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분식집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제 짧은 요리 경력이 그분 앞에서 정말 작아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처럼 발이 묶인 승객 137명이 한꺼번에 할매 분식으로 몰렸던 거죠. 런던이었다면 당연히 영업 중단이나 주문 제한을 걸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태블릿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스마트 주문 시스템이었죠. 승객들의 국적과 취향에 맞춰 7개 언어로 번역된 메뉴판이 있었고 알레르기 체크까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대기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더군요. 37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성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상 상황 대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근처 분식집 5곳에 전화를 거셨어요. 오늘 우리 공항 손님들 다들 힘드실 텐데 언니네도 좀 도와주세요. 잠시 후 주변 분식집 사장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이웃으로 서로 돕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모인 분식집 사장님들과 할머니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셨습니다. 각자의 주력 메뉴를 살려 주문을 분배하고 실시간으로 조리 현황을 공유했죠. 주문부터 배달까지 평균 27분, 런던 최고급 레스토랑들의 평균 대기 시간인 118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께서 지연된 비행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미니 간식 세트였습니다. 아이들의 체격과 연령대별로 크기를 다르게 하고 알레르기 정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거죠. 비행기 기다리느라 애들이 제일 힘들 텐데 하시면서 서비스로 주신 겁니다. 승객 중 몇몇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이 올린 게시물이 24시간 만에 조회수 890만을 기록했고 CNN과 BBC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인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까지 제작되었죠. 저는 그날 할머니의 가게에서 단순한 음식점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최첨단 IT 기술과 따뜻한 정이 만나 탄생한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이웃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특별한 맛을 어떻게든 재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무려 47번의 시도 끝에도 그 맛의 10%도 구현하지 못했죠. 결국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할머니께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하시던 할머니는 이렇게 특별한 맛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진심을 전했더니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수락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은 놀라웠습니다. 튀김옷은 총 3단계로 준비했는데 각 단계별로 온도를 0.1도 단위까지 맞추셨습니다. 밀가루 반죽도 그날의 습도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하셨고요. 더 놀라운 건 소스였습니다. 12가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었고 각각의 재료마다 들어가는 순서와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맛있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여쭤보자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손님들 얼굴 떠올리면서 만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비법이지.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레스토랑 메뉴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한국 할머니에게 배운 정성의 맛이라는 콘셉트로요. 같이 있는 직원들, 동업하는 셰프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오픈 뒤 바로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3개월 대기로 밀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 미식계의 혁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저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손님들 얼굴을 떠올리며 요리를 시작합니다. 정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니. 한국의 작은 분식집에서 저는 진정한 요리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을 한국식 분식 전문점으로 바꾼 겁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죠. 미쉐린 셰프가 길거리 음식을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그 맛과 정성이라면 런던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레스토랑 이름도 하음은스 키친으로 바꾸고 할머니처럼 아침 4시 30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SNS에서 화제가 되더니 2주 만에 예약 대기자가 2,700명을 넘었습니다. 대기 예약을 하루에 100명만 잘라야 했어요. 영국 최고의 음식 평론가 고든 램지도 다녀갔는데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닌 예술이라고 극찬했죠. 특히 인기를 끈 건 할매식 비빔튀김이었습니다. 한 접시에 27파운드 약 45,000원이었는데도 하루 평균 890개가 팔렸습니다. 피시앤칩스로 유명한 여파게도 결국 메뉴를 바꿨죠. 지금은 런던 중심가인 메이페어 거리에만 17개의 한국식 분식점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 중 68%가 재방문했다는 겁니다. 런던 시내 레스토랑 평균 재방문율이 23%인 걸 생각하면 믿기 힘든 숫자죠.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마치 한국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그 맛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 식재료 공수부터 한국의 식재료로 재구성했고 주방 시스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것과 같은 온도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만
47,000파운드 약 7,800만 원가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음식은 정성이여. 손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 들이면 그게 다 맛이 되는 거요. 이제는 제가 그 말씀을 저희 직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BBC 방송에 소개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쉐린 셰프들이 한국 분식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기 시작한 거죠. 지난달에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명 셰프 37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프랑스 최고의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의 반응이었습니다. 30년간 프랑스 요리만 고집해왔는데 이제는 한국 할머니들에게 배우러 가야 할 때가 됐네요.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의 30%를 한국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CIA 요리학교에서는 K분식 마스터 과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첫 학기 등록률이 무려 98%를 기록했죠. 학생들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담긴 정성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매년 2주간 한국 전통시장에서 연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매 분식이 미쉐린 가이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심사위원단은 현대 음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혁신적인 경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상 소감에서 난 그냥 맛있게 먹는 손님 얼굴 보는 게 좋아서 한 건데 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평가를 넘어 음식에 담긴 정성이 느껴진다. 마치 할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제게는 더 큰 보람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할매 분식,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푸드 네트워크에서 이미 방영 계약을 제안해왔죠. 저는 지난달 런던 최고의 요리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분식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요. 수강생 모집 공고를 낸 지 단 3시간 만에 정원 127명이 마감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원자의 37%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들이었다는 겁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이나 비싼 식재료가 아닌 정성과 마음이 진정한 맛을 만듭니다.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수업 내용의 80%는 할머니께 배운 그대로입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재료 준비,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 반죽 비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성까지. 특히 강조하는 건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이런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든 음식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마치 고향 맛이에요. 라는 영국 할머니들의 평가를 듣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저희 레스토랑이 런던 시내 최고의 직원 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직원들과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화, 이것도 모두 할머니께 배운 거죠. 우리 직원들의 근속률은 런던 요식업계 평균 1.7년의 3배인 5.2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청년 요리사들에게 한국의 정치인 요리법을 가르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이미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명 요리학교에서 협력을 제안해왔고 다음 달에는 실제로 파리르 코르동 블루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변화는 요리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정치인 경영 사례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소개되었고 영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죠. 따뜻한 마음이 만드는 놀라운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지금까지 4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의 작은 분식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저도 몰랐죠. 이제는 매일 아침 전 세계 127개의 하우먼스 키친 분점에서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는 셰프들이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토록 감동받았던 그 할머니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였죠. 미쉐린 가이드가 새롭게 제정한 글로벌 푸드 히어로상의 첫 수상자로 할머니가 선정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뭔 상이래요? 난 그냥 늘 하던 대로 한 건데 할머니의 겸손한 답변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183개국에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그저 손님들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 왕실 만찬에 할매식 비빔튀김이 공식 메뉴로 선정된 겁니다. 찰스 국왕이 직접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극찬하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음식이 이제는 전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인정받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단순한 지연운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작은 분식집의 할머니가 세계 요식업계에 혁명을 일으키셨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치인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시너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감동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만난 특별한 한국의 정치인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잠시만 시간을 내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전 세계에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모자라서 세상이 각박해진 거요. 우리가 그 마음만 지키면 세상은 따뜻해질 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